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무가 있고 엄마가 아기와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자, 엄마는 또 동생을 임신한 상태인 듯합니다. 자, 꽃도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요. 자, 오늘 이성복 시인의 꽃 피는 시절입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풍경과 엄마의 아픔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자, 엄마의 고통과 희생, 이성복 꽃 피는 시절. 출산을 앞둔 엄마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출산 후 나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들은 엄마의 고통과 희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꽃 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노래하는 제비처럼 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봄이 오고 꽃이 피면 우리는 그 꽃의 아름다움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시인의 눈은 특별합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 땅속에 있던 꽃이 나무로 와서 껍질까지 올라와 껍질을 뚫고 나오는 과정을 출산의 고통으로 형상화하여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꽃은 당신으로, 껍질은 나로 설정하여 생명 탄생의 과정과 고통과 희생과 꽃으로 피어나고야만은 당신의 의지를 형상화한 이성복 시인의 꽃 피는 시절 해설입니다.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귀먹고 눈먼 당신은 추운 땅속을 헤매다 누군가의 입가에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실지요.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당신이 올 때면 먼 발치 마른 흙더미 고개를 듭니다.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내게서 당신이 떠나갈 때면 내 목은 갈라지고 실핏줄은 터지고 내 눈은 내 귀 거들난 몸뚱이 갈갈이 찢어지고 나는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벌컥벌컥 물사발 들이키고 싶고 길길이 날뛰며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을 잇밑이 뱉어낼 테지만 부서지고 무너지며 당신을 보낼 일 아득합니다. 굳은 살가죽에 불 댕길 일 막막합니다. 불탄 살가죽 뚫고 다시 태어날 일 꿈같습니다.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망만한 손으로 뻗센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구르는 당신. 자, 아픔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엄마도 많이 아팠겠지요. 이 시를 읽으면서 출산을 앞둔 엄마의 마음을, 그리고 출산의 과정은 얼마나 아팠을지, 출산 후 나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자,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여기서 나는 뭔지, 당신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 나는 화자, 즉 당신을 품고 있는 껍질, 외피가 껍질입니다. 껍질 외필이고요. 당신은 청자, 꽃입니다. 지금 이 꽃이 겨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울이라고 생각하면은 꽃은 아직까지 저 속에 있잖아요. 뿌리에 있다가 봄이 오면은 그 물 기운을 타고 쭉 올라와 껍질을 뚫고 꽃이 피어나는 과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당신을 압니다. 자, 고백적 어조죠. 그리고 청자와 대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요, 나는 당신을 안다가 아니고 압니다이지 않습니까? 압니다. 이 높임 표현으로 당신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담았습니다. 자,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이 구절은 당신에 대한 나의 관심이죠. 내하고 지금 나무의 껍질인데 아직 뿌리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멀리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알고 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귀먹고 눈먼 당신은 추운 땅 속을 헤매다. 자, 귀먹고 눈먼 당신은 땅 속에 있으니까요. 땅 속에 있는 피기 전의 꽃입니다. 누군가의 입가에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지요. 누군가는 꽃을 바라보는 사람이겠죠. 꽃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가에 잔잔한 웃음. 웃음은 기쁨이잖아요. 당신은 꽃은 기쁨을 주는 꽃이다. 은유법이네요. 자, 기쁨과 희망을 주는 당신의 존재입니다. 자,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나는 껍질이죠. 꽃은 지금 땅속에 있죠. 부르지 않아도 꽃은 온다 그죠.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자, 당신과 나의 운명적이고 필연적인 만남. 부르지 않아도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잖아요. 바로 꽃이 피는 것은 껍질을 뚫고 꽃이 피는 것은 자연의 섭리다. 당신이 올 때면 먼 발치 마르는 흙더미도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 꽃이 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흙더미를 뚫고 나오는 당신의 생명력이죠. 그 생명력의 놀라움과 또 경외감을 드러냅니다. 겨울에 사실은 눈 속을 뚫고 나오는 꽃도 있죠. 우리 복수초 같은 꽃이 그런데요. 눈을 뚫고 피어나는 꽃을 보면은 정말 생명력과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당신과 나의 만남의 필연성.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다. 껍질과 꽃의 만남은 운명이다. 자,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꽃이죠. 내는 껍질이니까 껍질 안에 있죠. 자, 껍질 안에 있고요.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왜냐하면 꽃은 피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엄마 뱃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꽃이 피려는 의지를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벗어나려는 당신의 강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자, 1에서 3년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꽃으로 피어날 당신입니다. 내게서 당신이 떠나갈 때면, 자, 꽃이 껍질을 뚫고 나오는 순간, 바로 출산의 순간이 되겠죠. 바로 꽃이 피어나는 순간이고요. 꽃이 핀다는 것은 내가 당신과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꽃은 내 속에 있었는데 껍질을 뚫고 나오니까 이별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내 목은 갈라지고 실빛으로 터지고, 자, 꽃이 나오려면 껍질이 갈라지고 실빛이 터져야 되겠죠. 내 눈, 내 귀, 거들난 몸뚱이에 갈갈이 찢어지고 껍질을 뚫고 나와야 되니까 껍질은 이렇게 찢어지겠죠. 자, 출산의 고통을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꽃이 필 때 외피, 껍질의 고통과 희생, 갈라지고 터지고 찢어지고 열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과 이별할 때 나가 겪게 될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했을 겁니다. 나는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벌컥벌컥 물사발 들이키고 싶고 길길이 날뛰며, 이것도 열거법이네요. 자, 꽃을 피우기, 즉 이별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고통과 희생의 복잡한 심리 상태를 열거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을 잎잎이 뱉어낼 테지만, 절편은 하얀 떡이죠. 하얀 떡보다 비교법이네요. 희고 고운 당신의 잎잎이 뱉어낼 테지만, 자, 희고 고운 당신은 순결한 당신이고요. 자, 잎잎이 뱉어낼 테지만은 꽃이 피어나는 순간이 됩니다. 자, 당신을 만나는 기쁨이지만 이별의 상황이기에
이렇게 참 희곡은 당신의 인미피 뱉어내는 그런 아픔이겠죠. 자, 당신을 떠나보낼 때 나의 복잡 미묘한 심경입니다. 당신을 태어나게 하지만 나는 당신과 이별하게 되잖아요. 나는 껍질이고 당신은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서지고 무너지며 당신을 보낼 일 아득합니다. 굳은 살가죽에 불 땡길 일 막막합니다. 자, 당신을 보내는 마음이 아득하고 막막하다는 뜻이죠. 자, 불탄 살가죽 뚫고 다시 태어날 일 꿈 같습니다. 자, 내가 이제 당신을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불탄 듯이 힘들었죠. 꿈 같은 당신이 태어나기에, 자, 꿈 같은 당신이 태어나기에 그 일이 꿈 같다는 뜻이죠. 당신을 보내는 일에 대한 나의 아득함과 막막함입니다. 사회 주변은 개화의 과정에 수반되는 고통입니다.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꽃이 피기 전인데요. 그래서 제목이 꽃 피는 시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당신을 보내야 할지 복잡하고 미묘하죠. 꽃으로 피어날 당신에 대한 설렘과 또 이별의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별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조망만한 손으로 뻗센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구르는 당신. 껍질 안에서 지금 피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당신은 약한 존재지만 진대, 그죠? 꽃으로 피어나는 열정과 의지는 대단하죠. 그 이별의 상황이 지금 막 임박했다는 거죠. 너는 지금 막 나오려고 하고 있잖아, 이런 뜻이죠. 나를 벗어나려는 당신의 의지와 열망입니다. 자, 꽃으로 피어나 떠나갈 당신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이 담겨 있네요. 자, 갈래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요. 성격은 고백적이고 예찬적이고 꽃을 예찬하고 있죠. 또 감각적이다, 그죠? 감각적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주제는 개화의 과정을 통한 사랑과 이별이고요. 개화, 즉 생명 탄생의 과정에 뒤따르는 고통과 희생입니다. 자, 꽃의 의지와 생명력까지요. 자, 특징은 꽃이 피어나는 과정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죠. 막연하고 또 막막하고 슬프고 기쁘고 이런 마음이 다 복잡 미묘하죠. 개화의 과정을 이별의 과정으로 비유하여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무를 의인화하여 청자인 당신과 대화하는 의도로 시선을 전개하고 있고요. 청각적 표현을 사용하고 경어체와 고백체를 활용하여 시선을 전개했습니다. 감각적 묘사를 바탕으로 주제를 형상화했습니다. 형상화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형상화합니다. 꽃이 피어나는 과정을 한번 말해 보자인데요. 땅 속에서 헤매다가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 껍질을 만나고 껍질을 떠나서 꽃으로 피어나죠. 이 시가 어떤 것을 형성하고 있을까 말해보자입니다. 식물이 꽃을 피워내는 과정을 나와 당신의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으로 형성하여 있습니다. 형성하여 당신과 만나고 헤어질 때 겪는 미묘한 심경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꽃이 피는 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정서는 나의 입장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은 당신과 이별하는 것이죠. 그 과정은 아프고 힘든 것이기도 하지만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감정을 열거법을 사용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의 운명적인 만남, 자연의 섭리임을 드러내는 구절은 부르지 않아도 당신이 온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온다는 거죠.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됩니다.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에 나타난 나와 당신의 관계는
자, 나와 당신의 만남도 순리지만 이별해야 하는 것도 순리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작품 속 나가 이별의 상황을 알고 있지만 준비가 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은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보내주기는 보내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뜻이죠. 자, 이별의 상황이 임박했음을 드러내는 구절은 조망만한 손으로 뻗센 내 가슴 쥐어 뜯으며 발구르는 당신. 지금 나는 껍질이고 당신은 꽃이잖아요. 막 껍질을 막 찢으려고 하고 있죠. 자, 약하지만 강한 당신의 생명력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별의 상황이 임박했음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이 시에 쓰인 높임 표현을 찾고 효과를 말해보자 합니다. 요 입니다인데요. 자, 이런 높은 표현을 통해서 꽃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죠. 높임 표현으로 당신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 어떤 아픔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면은 이 시를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성복 시인의 꽃 피는 시절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